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은 초현실주의의 상징처럼 소비되곤 하지만 이 작품의 본질은 귀괴함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을 폭로하는 데 있습니다. 화면에는 단단한 절벽과 고요한 바다,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평평한 대지가 펼쳐지고 그 위에 녹아내리는 시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계는 원래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도구이며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상성과 규율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달리의 시계는 흐물흐물해져 물질처럼 늘어지고 마치 살점처럼 축 늘어집니다. 여기서 시간은 더 이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질서가 아니라 억압과 욕망, 기억과 상처의 무게에 의해 기형적으로 변형된 심리적 실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시계들은 억압받아 무의식으로 남겨진 개인의 기억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지 못하게 남아있는 것, 곧 억압된 채로 돌아오는 기억입니다.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억압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달리의 시계는 바로 그 귀환의 형태입니다. 시계는 여전히 시계이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규율 속에서 억압되었더라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꿈과 불안, 강박과 이미지의 형태로 계속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를 앞으로만 밀어내는 직선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뒤틀리고 늘어지고 되감기는 정동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무의식이 결코 개인 안에만 갇혀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의 시계는 개인의 기억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속한 세계, 곧 가족, 사회, 역사가 몸에 새긴 흔적입니다. 특히 시계 하나에는 개미가 들끓고 있는데 달리 작품에서 개미는 부패, 불안, 소멸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개미가 붙은 시계는 기억이 단지 아름다운 외상이 아니라 어떤 기억은 썩어가고 어떤 기억은 우리를 갉아먹으며 어떤 기억은 외면할수록 더 증식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의식적 기억은 사적인 심리 현상이라기보다 사회적 억압과 상처가 개인에게 내면화된 역사적 흔적으로도 읽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은 민중신학과 연결 가능합니다. 민중신학은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을 단지 불쌍한 처지로 관찰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 이미 억압의 구조와 저항의 에너지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이 함께 들어있음을 말합니다. 민중의 고통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의 결과이며 그 고통은 망각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기억의 신학적 자리입니다. 민중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억압은 늘 망각을 강요합니다. 지배 질서는 잊어라, 지나갔다, 참아라, 개인 탓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중신학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 해상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는 힘이며 억압의 시간을 해체하는 정치적, 영적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리의 녹아내리는 시계는 시간이 무너진 풍경이면서 동시에 억압의 시간, 민중을 짓눌러 온 시간이 더 이상 절대적 질서로 지속될 수 없다는 붕괴의 징후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민중신학의 핵심은 밥상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밥상공동체는 민중신학에서 단지 식사가 아니라 억압된 기억과 찢어진 시간을 다시 엮어내는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달리의 시간은 녹아내립니다. 시간의 규율이 무너지고 미래로만 달리는 선형적 시간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는 절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틈에서 다른 시간, 곧 공동체적 시간, 은총의 시간이 가능해집니다. 밥상은 그 시간을 가장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밥상은 노동의 시간, 가난의 시간, 억압의 시간이 한데 모이는 자리이며 동시에 나눔과 한데 생존과 기쁨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밥상 공동체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선언이 육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입니다. 따라서 달리의 기억의 지속에서 시계가 녹는다는 것은 사회가 강요한 시간, 성과, 효율, 경쟁, 규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폭로입니다. 민중의 삶은 종종 그 시간에 의해 착취당합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쉼은 빼앗기며 가난은 시간을 살 수 없는 상태로 사람을 내몹니다. 그런데 밥상은 그 착취의 시간을 중단시키는 작은 종말론적 사건이 됩니다. 함께 먹는 시간은 생산의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은 효율의 시간이 아니라 은총의 시간입니다. 예수의 사역이 자주 식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식탁은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 가장 급진적인 질서를 드러냅니다. 죄인과 세리, 병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밥을 먹는 순간 사회적 위계의 시간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스며듭니다. 따라서 이 작품을 무의식적 욕망의 재현으로 읽을 때 그 욕망은 단지 성적 충동 같은 좁은 범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욕망은 살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 잊히지 않고 싶다, 인간답게 관계 맺고 싶다라는 존재론적 갈망까지 포함합니다. 동시에 억압된 기억은 단지 개인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민중의 역사적 상처와 맞닿아 있고 그 상처는 밥상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생존의 문제이고 생존은 정치이며 정치가 곧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밥상 공동체는 억압된 기억을 상징적으로만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억을 먹을 수 있는 현실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너의 고통이 나의 문제라는 선언이며 너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인정입니다. 작품 중앙에는 기괴한 형태의 생명체처럼 보이는 물체가 누워 있습니다. 이 형태는 달리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는 잠든 얼굴 또는 자아의 잔해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자아 혹은 기억에 압도된 자아의 모습입니다. 자아는 선명하지 않고 늘어져 있으며 잠든 듯 죽은 듯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중의 현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억압의 시간 속에서 민중은 종종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밥상은 그 누운 자아를 다시 깨우는 사건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본이며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적 각성입니다. 밥상은 잠든 기억을 깨우고 억압된 시간을 말하게 하며 다시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밥상 공동체는 무의식의 욕망을 단지 분석하는 자리라기보다 욕망이 왜곡되지 않고 생명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내는 자리입니다. 결국 기억의 지속은 억압된 기억이 만들어내는 뒤틀린 시간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억압의 시간이 더 이상 견고하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녹아내리는 시계는 절망의 상징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의 틈입니다. 민중신학은 바로 그 틈에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추상으로 오지 않고 밥상에서 나눔에서 생존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달리의 시계들이 흘러내리듯 억압의 시간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냉혹한 공허가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의 몸입니다. 그 몸의 연대가 곧 새로운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